지금부터 올림퍼스 2 5강 유닛 5 Analysis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모르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는 상태고 한번 문제를 풀고 그 단어의 뜻을 찾고 그리고 별도의 해석을 한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그 강의 효과가 훨씬 배가가 될 겁니다. 항상 영어 지문을 대할 때마다 말하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을 해석해 나가면서 글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을 갖고 생각해보고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독해를 해나가야지 전체 글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The French post at Tadoussac in Quebec, Canada was one of the earliest European occupations in North America 라고 써있죠. 자, 프랑스 교역소죠. 물건 거래하는데 테두색, 캐나다 퀘벡에 있는 테두색에 있는 이 프랑스 교역소는 하나였다죠. 뭐가 하나였답니까? 가장 초기 유럽 지배지, 점령지 중에 하나. 어디에서? 북미에서. 북미는 미국이 있고 그 위에 캐나다가 있고 그리고 멕시코가 그 밑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이거죠. 이 테두색에 있는 프랑스 교역소가 초기 점령지 중에 하나였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을 딱 썼다는 것은 질문도 이거죠. 테두색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전체 이야기는 아하 테두색에 있는 이 프랑스 교역소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전개를 해나가겠구나.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 하나씩 접근을 해나가야 되죠. 네, 1599년에 설립이 되었답니다. Established in 1599 by Francis Grave and Pierre Chauvin. 자, 이 두 양반에 의해서 1599년에 설립이 되어서 Tadoussac was France's first trading post in the New World. 자, 테두색은 프랑스의 첫 번째 교역소였다는 거죠.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러니까 1599년도면은 유럽 사람들이 그 북미 대륙 쪽으로 막 건너와서 뭐 지들 마음대로 점령지도 삼고 나쁜 놈들이죠 아주. 네.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무력을 동원해서 뭐 여기 나의 땅 저기는 이 땅 나쁜 놈들이야 생각해보면. 어쨌거나 자 지금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이 테두색에 있는 프랑스 교역소가 가장 초기 정착지 중에 하나였고 이제 이 1599년 누가 여기를 만들었냐 역사에 대해 잠깐 나오죠. 그 다음 although the site survived through the early 17th century as a trading post, attempts to establish a larger settlement there black not successful. 비록 그 지역이 살아남았지만 뭘 통해서 초기 17세기 통해서 교역소로서 자 1599년도 16세기에 세워져서 17세기까지도 지금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시도인데 무슨 시도입니까? 더 큰
정착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거기에다가 더 큰 정착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딱 나왔어요. 자, 앞부분에서는 이 테두색에 있는 그 교역소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여기 와서 17세기까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얘가 살아남았다.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싶었던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어떤 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 성공적이지 않았니? 그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 얘기가. 항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접할 때 이런 논리 전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질 수 있다면 이것이 일단은 내용일치라든지 혹은 제목 추론이라든지 글의 순서 그리고 문장 삽입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들 지문을 접하는 이런 그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훈련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굉장한 그 든든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거죠. 절대 잊지 마세요. 항상 모의고사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각각의 글이 어떤 논리 전개를 가지고 이어져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문점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성공적이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그 지역의 첫 번째 그 점령 겨울 동안에 그러니까 1599년에 세워지고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정착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아주 혹독한 생활 환경 조건 때문에 죽었답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 여기 와서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 안 좋아서 죽었구나. 따뜻한 유럽에 살다가 추운 캐나다에 와서 한번 해보려니까 힘들어서 죽었구나. 이 얘기죠. 그럼 그 다음 글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성공적이지 못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를 말하려고 하나? 어떤 글을 쓸까? 생각해 봐야겠지? 자, 봅시다, 계속. 자, 이 테두삭의 점령은 계속됐답니다. 계속됐대. 언제까지? 17세기 후반까지. 그러면서 그 지역이요, 역할을 했대죠.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중요한 인물로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면 글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자, 초기 17세기에 살아남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왜? 혹독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17세기까지는 그래도 계속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이 점령은 17세기까지 계속되었고 그 17세기 후반까지 그러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대. 이거죠. 중요한 임무를. 자, 그럼 그 다음 글을 봅시다. 자, 통나무 예배당이죠. 통나무 예배당. 세워진 통나무 예배당. 그 지역에 1747년도에 이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거는요 알려졌대죠. 뭘로? 인디언 예배당으로. 자, 그러면 계속 지금 17세기 후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자, 17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 동안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 그 초기 16세기 말에 세워져서
17세기 초반 20세기까지 이 테두색에 있는 점령지 이 지역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자, 지역 사회가, 지역 공동체가 남아있었답니다. 뭘로? 중요한 벌목과 낙농업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게 벌목 지역이었다? 숲이 많았겠구나. 낙농 지역이었다? 목장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어야겠지. 오늘날 그 마을인데 테두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마을은 중요한 관광지입니다. 어디서? 남부 퀘벡에서.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신세계 안에서 프랑스의 최초의 교육소였다. 이 내용일치 선생님이 문제풀이할 때 늘 얘기하지만 반드시 자, 일본 밑줄을 쳐야 돼요. 신세계 안에서 프랑스 최초의 교육소였다. 그러면 이거 찾아가지고 밑줄을 쳐야 되죠. 자, 신세계 안에서 여기 나와있네. 요렇게 밑줄을 쳐야겠죠. 테두색은 프랑스에서 첫 번째, 요게 1번이지, 1번. 요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습관 들여야 돼요. 자, 큰 정착지가 존속되어 17세기 초까지 존속했다. 17세기 초 얘기 나왔죠. 여기에 나왔는데 뭐 생존했지만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큰 정착지가 조성되지는 못했다. 점령된 10개월 동안 많은 정착민들이 죽었다. 그 다음 문장이죠. 요거. 요게 3번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1747년 여기죠. 동나무 예배당 요게 4번이 되고 자 이제 여기 화면에 안 나와도 여러분의 규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안 중요한 벌목 및 낙농 지역이었다. 이 얘기가 요게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험에 내신형의 출제 가능한 어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원 오브 최상급 복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ED로 시작했죠. 과거 분사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뭐 생략된 게 as it was 정도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요 it은 테두색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the site survived. 그 자리가 지역이 생존했다. 근데 우리가 이 생존했다 survive라는 동사를 볼 때 자꾸만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로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he site was survived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요. 수동태는 뭡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수동태 공식 1번을 늘 외우라고 하죠. 공식 1번. 뭐를? 목적어를 주어로. 근데 survive라는 이 동사는 해석을 해보면 알지만 목적어가 없습니다. A는 생존한다. 뭐뭐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urvive라는 동사 자체가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 이제 A를 봐요. was이냐 were이냐인데 주어가 attempt 복수잖아요. 당연히 were이 되겠죠. 그 다음 due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자, with the site serving 그 지역이 자리가 역할을 하면서 ing로 나와 있죠. 그 다음 built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통나무 예배당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수의 선교사에 의해서 1747년에 그 자리에 세워진 동사가 아니죠. 단수, a log chapel 단수 주어기 때문에 자동으로 is가 되는 거고, missionaries가 주어가 아니죠. 그 다음 테드색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ing가 나와야 하는 거고, 어법으로 요 정도를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칸 채우기네요. 자, 어디에 세워진 겁니까? 새로운 세계의 New World가 되고, surviving as a trading post가 되겠죠. 그 다음에 unimportant lumber and dairy, 그리고 major tourist destination 이렇게 되겠네요. 일본은 했죠. 아까 설명에. 자, 2번 같은 경우 이제 학교 그 내신형에 나올 수 있는 그럴 법한 거죠. 왜 정착민족 많은 사람들이 테드색에서 죽었니? 첫 번째 그 점령 겨울 기간 동안. 그러면 이것을 쓸 때 why로 물어봤기 때문에 무조건 because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논리를 생각해야 되지. 자, 왜 죽었어 그 사람들이? 그 harsh condition 때문에 죽었죠. harsh living condition 때문에. 그쵸?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They, 자, many of the settlers가 they로 나오는 거죠.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아마 내신 시험에서 맞게 해줄 거야. 테드색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died due to the harsh living conditions. 이렇게 쓰면 끝나죠. 이렇게. 2번 서술형 같은 게 이제 특정 학교, 특정 학년 선생님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식의 서술형입니다. 이런 것도 만날 때마다 항상 성실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Analysis 강의를 마치겠습니다.